벚꽃 야담.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따뜻한 댓글은 여러분의 사랑입니다.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조선 어느 사대부 가문에 중년 노비 순실댁이 새로 들어왔습니다. 그 댁은 병조판서 김석두 대감댁이었죠. 중년이 된 병판은 부인을 젊은 나이에 일찍 잃었답니다. 헌데 병판은 나이도 젊어 재혼을 할 만도 한데 성품이 온순하고 고다 부인만을 생각하며 살았던 거죠. 병판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어 아들을 온 정성으로 키웠습니다. 17세가 된 병판의 아들은 장원급제를 하였고 지방으로 가게 되었답니다. 그리하여 아들이 없는 큰 집은 그리 횡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던 어느 날 새로 들어온 노비가 왔다며 노총각 칠석이가 말을 하였답니다. 대감마님, 노비 순실댁이 새로 들어왔는데 데리고 올까요? 아니다. 잘 가르쳐서 함께 잘 지내거라. 네, 대감마님. 며칠 후 병판은 대청마루에 앉아 바둑을 혼자 두고 있었는데 한 여인이 조신하게 지나가고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병판의 눈에 들어온 여인의 걸음걸이, 손동작 그리고 표정에는 우아함이 있었습니다. 또한 아무리 낡은 한복을 입었으나 여인의 몸에서는 단아한 기품도 흐르고 있었죠. 그리하여 잠깐 멈춰 세웠습니다. 자네는 처음 보는 여인인데 누구닌가? 대감마님, 지는 며칠 전에 새로 들어온 순실댁이구먼요. 병판 귀에는 순실댁의 사투리가 어색하게 들렸던 거죠. 허나 사투리는 엉성했지만 병판 귀에는 이상하게도 편안하게 들렸답니다. 병판은 오다가다 순실댁을 잠시 세워 대화를 하였죠. 헌데 노비라고 하기에는 아는 것도 많았으며 순실댁과의 대화가 병판한테는 한 줄기 단물 같은 느낌이 들었던 거죠. 그렇다 보니 점점 순실댁과는 허물없이 대화를 하게 되었으며 병판은 순실댁과 함께하는 소소한 일들이 재미지게 되었습니다. 추운 늦가을 어느 날 머슴들과 노비들은 마지막 추수를 하기 위해 나갔습니다. 집안에는 병판과 순실댁 두 사람만 있게 되었죠. 병판과 순실댁은 부엌문을 닫아놓고 무엇을 하는지 소곤소곤 거리는 소리가 들렸답니다. 일을 마치고 일찍 들어온 칠석이는 부엌 안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순실댁은 내가 먼저 좋아했는디. 뭐요? 순실댁을 대감님한테 뺏기게 생겼네. 칠석이는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는 하루 종일 씩씩거리고 다녔답니다. 다음 날 칠석이는 밭에서 일을 하다 말고 대감이 없는 틈을 타 집으로 갔답니다. 그리고는 순실댁한테 말을 했죠. 나 말이요. 순실댁이 처음 들어오는 날부터 좋아했구먼. 이것이 무슨 소리다요? 나는 칠석이 좋아하지 않는구먼. 그러니 험한 꼴 당하기 전에 이 손 놓으란께. 뭐요? 그럼 대감마님을 좋아하는 것이요. 칠석이 말 조심하더라고. 내가 늙은 영감탱이를 좋아하겠는가? 그렇지. 그런 거지. 그렇다면 되었구먼. 칠석이도 젊은 처녀 만나서 나 귀찮게 하지 말고. 대문을 나섰던 병판은 부채를 놓고 나와 다시 집으로 들어갔는데 칠석이와 순실댁이 말다툼을 하는 듯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칠석이가 순실댁에게 화를 내면 칠석이를 혼내주려고 듣고 있었답니다. 헌데 순실댁의 말을 듣게 되었던 거죠. 늙은 영감탱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순실댁이 나는 밉지가 않을까? 다음 날 칠석이는 순실댁이 생각이 나서 일찍 밭 일을 마무리하고 집에 들어왔죠. 헌데 또 부엌에서 순실댁하고 병판이 같이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동안 이런 재미도 모르고 살았던 내가 헛살았다는 생각이 드는구나. 지금부터라도 더 열심히 하시면 되지요. 자네 말이 맞네. 부엌 밖에서 듣던 칠석이는 병판을 크게 불렀죠. 대감님, 칠석이 왔구먼요. 그리고 부엌 문을 벌컥 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무슨 일이랍니까? 칠석아 보거라. 내가 너보다 고구마 잘 굽지 않느냐. 병판은 얼굴에 숯검정이 묻은 줄도 모르고 칠석이보다 더 잘해보겠다고 했던 것이 아궁이에 고구마 굽는 것이었답니다. 칠석이는 말을 하였습니다. 아이고, 잘하셨네요. 참말로. 칠석이는 어이가 없었지만 병판의 노력에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병판은 자신이 손수 아궁이에 구운 고구마를
출출하다며 방으로 들고 들어갔답니다. 순실댁 이리 와보더라고. 칠석이는 손짓을 하며 말을 하였죠. 뭔 일이다요? 순실댁 보고 싶어. 일찍 들어왔구먼. 내가 분명 말하지 않았는가? 칠석이가 싫다고? 칠석이는 순실댁이 무슨 말을 해도 귀엽게만 보였답니다. 순실댁, 자네는 내 것이구먼. 딴 놈한테 마음 주지 말고 얌전하게 있더라고. 순실댁은 사실 병판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 마음에 한가득 들어와 있었습니다. 고구마를 같이 구우며 병판이 했던 행동과 표정, 이 모든 것이 순실댁의 마음을 설레이게 했던 거죠. 단지 순실댁은 신분의 차이가 있어 언감생심 병판을 넘 볼 수가 없었습니다. 허나 순실댁은 칠석이보다는 자신을 소중히 아껴주며 조심히 다가와주는 병판이 자꾸만 눈길이 갔죠. 그러던 어느 날 대청마루에서 병판이 바둑을 혼자 두고 있었습니다. 순실댁이 대청마루를 물걸레로 닦으며 병판이 놓는 바둑판을 보았죠. 헌데 병판이 놓치고 있는 것이 보였답니다. 대감님, 그 짝에 놓으면 될 것 같은데요. 그 짝이라면 어디를 말하는 것인가? 여기여라. 그리해야 다음 수를 막을 수 있구먼요. 순실댁이 바둑을 아는가? 어릴 때 아버지한테 쪼까 배웠지라. 그럼 실력 한번 보여주게. 아이고 아니여라. 감히 지가 대감님하고 바둑을 어떻게 둘 수가 있남요. 바둑을 두는데 신분이 뭐가 필요하겠는가? 그냥 서로 바둑알을 주거니 받거니 하는 것을. 심심한 참에 잘 되었네. 어서 오시게. 그리하여 둘은 바둑을 놓았죠. 헌데 순실댁의 실력은 병판과 막상막하였던 거죠. 두 사람은 시간이 흐르는지도 모르고 바둑 삼매경에 빠졌답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이겼습니다. 대감님, 사투리가 아닌 말로 순실댁이 활짝 웃으며 말을 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병판은 그런 순실댁의 사투리가 아닌 맑은 목소리를 듣는 순간 손에 있던 바둑알을 툭 떨어뜨렸습니다. 그리고는 순실댁의 얼굴을 보았죠. 그런데 이것이 무슨 일이랍니까? 순실댁의 얼굴 뒤로 후광이 빛났으며 얼굴은 목련꽃처럼 하얗고 목선은 가냘픈 사슴처럼 매끄럽고 아름답기까지 하였죠. 바둑알 떨어뜨린 소리에 순실댁의 웃음은 멈췄고 병판의 눈을 바라보았답니다. 순실댁은 순간 놀랐죠. 그동안 자신의 신분을 숨기기 위해 사투리를 썼으니까요. 허나 더 놀라운 것은 대감의 눈빛이었답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여인을 그리워하는 눈빛으로 보고 있었던 거죠. 순실댁과 김대감은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한참을 온 세상이 두 사람만 존재하는 것처럼 눈으로 대화를 했습니다. 난 순실댁을 많이 연모하고 있다네. 저도 마찬가지여요. 대감님을 연모하고 있지요. 헌데 제 신분이 미천하여 가당키나 하겠습니까? 그런 것은 상관이 없소이다. 우리의 마음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두 사람의 눈의 대화는 도끼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 칠석이의 헛기침에 깨지고 말았답니다. 대감마님, 순실댁이 할 일이 많구먼요. 그만 데리고 가도 될까요? 그래, 그렇게 하거라. 순실댁은 너무 놀라 후다닥 일어나 대청마루를 내려가려 하는데 뒤에서 병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칠서가 아니 되겠다. 순실댁은 나와 할 일이 있으니 그 일은 다른 사람을 시키거라. 헌데 대감님 그 일은 순실댁 일이구먼요. 칠석이 내 이놈, 내 말이 말 같이 들리지 않는 것이냐. 아닙니다요. 대감님 알겠구먼요. 뒤돌아선 칠석이의 눈빛은 이글이글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병판은 칠석이가 순실댁을 좋아하는 것을 안 후 더 이상 자신의 감정을 숨기고 싶지 않았답니다. 또한 순실댁의 모든 것을 알고 싶고 순실댁이 자꾸만 보고 싶어졌죠. 때로는 늦은 밤 잠이 오지 않아 마당을 서성이고 있을 때면 순실댁 방에서 들려오는 울음소리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리하여 병판은 마루에 앉아 순실댁의 울음이 그칠 때까지 기다리곤 했죠. 병판은 성품이 고다 부인이 일찍 세상을 뜬 후 서책만 볼 뿐 다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않았답니다. 허나 지금은 달랐습니다. 병판은 순실댁과 함께하는 삶을 꿈꾸게 되었던 거죠. 순실댁 방으로 들어오거라. 네, 대감마님. 순실댁을 보면 사연이 많아 보이는데 나한테 얘기해보게나. 혹시 내가 도울 수 있을지.
그런 말씀 마셔요. 지는 이렇게 사는 것도 좋구먼요. 순실댁 되지도 않는 사투리 그만 쓰고 내 앞에서는 편안하게 말을 하게나. 제 사투리가 그리도 어색하였나요? 그걸 말이라고 하나. 허나 내 귀에는 귀엽게 들렸다네. 병파는 웃으며 말을 하였습니다. 서로 얘기하다 보면 위로가 되지 않겠는가? 제 사연이 길어 지루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리에도 들어주실 건가요? 난 시간이 많은 사람이네. 내 사연도 길터이니 기대하게 순실댁. 순실댁은 피식 웃고는 말을 하였답니다. 저는 사대부 가문의 딸이었지요. 이름은 옥년이라고 하옵니다. 저는 너무 어린 나이에 일찍 시집을 갔지요. 허나 몇 해가 지나도 아이가 생기지 않아 시어머니의 성화에 소박을 맞았답니다. 갈 곳이 없어 친정으로 갔는데 그 누구도 반기는 사람이 없더이다. 그리하여 거의 방에서 나가지도 못하고 죽지도 못하고 지내고 있었지요. 그 당시 아버지는 당상관이셨습니다. 그해 가을 영모제로 아버지와 오라버니들이 차명을 당하게 되었으며 어머니와 저는 노비가 되었던 거죠. 어머니는 도저히 노비로 살 수가 없다시며 그만 세상을 떠나시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곳 노비로 오게 되었지요. 그동안 마음고생을 많이 했겠소. 어찌 그런 큰 슬픔을 내색도 없이 참고 살았단 말이오. 저는 슬퍼할 자격도 없는 사람입니다. 일찍이 알아서 생을 마무리했어야 하는데 이렇게 살고 있지요. 목숨이 귀한 것인데 아무리 힘들어도 살아야지. 참으로 잘하였네. 김대감님은 내가 살아있는 것이 잘했다고 칭찬해 주시는구나. 그동안 그렇게 말해주는 사람이 없었는데 참 마음이 따뜻한 사내인 것 같아. 순실댁은 병판의 한마디에 모든 것을 위로받은 듯 눈물을 흘렸답니다. 순실댁은 그런 병판이 좋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병판을 자신도 모르는 사이 마음에 품었죠. 그렇게 두 사람은 서로 조심히 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병판은 순실댁을 조용히 불러 손을 살며시 잡고는 말을 하였답니다. 순실댁, 오늘은 늦을 것이네. 그러니 저녁 준비하지 말고 일찍 쉬고 있게나. 네, 대감마님. 안녕히 다녀오시지요. 순실댁은 쑥스러워하며 병판에 비뚤어진 갓을 바르게 정리해 주었으며 옷맵시도 정리해 주었습니다. 병판의 어깨는 하늘로 승천하듯이 힘이 들어갔으며 병판의 입꼬리도 하늘로 승천하고 있었답니다. 두 사람의 애틋한 아침 풍경은 다정다감한 부부처럼 보였습니다. 허나 두 사람의 모습을 먼발치에서 지켜보던 칠석이의 오장육부는 심하게 뒤틀렸고 도저히 오늘은 맨정신으로 있을 수 없었죠. 그리하여 칠석이는 일을 마무리하고 저잣거리에 있는 주막에서 술을 잔뜩 먹고는 순실댁 방문을 사정없이 발로 차는 것이 아니겠어요. 온 집안이 발칵 뒤집어졌으며 어떤 누구도 칠석이를 말리지 못했답니다. 칠석이의 성격이 그렇게 포악할 줄은 아무도 몰랐던 거죠. 순실댁 방문이 부서졌고 방에서 떨고 있던 순실댁은 칠석의 손에 끌려 나왔습니다. 니년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는 것이오? 내가 너를 좋아한다고 말도 했잖요. 근데 나를 무시하고 감히 김대감님한테 꼬리쳐. 집안 사람들이 순실댁을 안쓰러워하기보다는 병판한테 꼬리쳤다는 말에 웅성웅성하였답니다. 뭐요? 착한 어르신한테 꼬리를 쳤다고? 노비 주제에? 어쩐지 요즘 김대감님이 순실댁 보는 눈이 예사롭지 않다고는 생각했는디. 이렇게 순실댁을 욕하였고 그 누구도 맡고 있는 순실댁을 도와주는 이가 없었던 거죠. 순실댁의 온몸에 멍이 들고 피가 터지고 꼬리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누군가 순식간에 나타나 칠석이를 발로 걷어차 날려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쓰러져 있는 순실댁을 얼싸안고 순실댁이 생명에 지장이 없는지 걱정을 하며 급하게 확인하는 자가 있었으니 병판이었던 거죠. 병판은 소리를 쳤습니다. 칠석이를 멍석말이 하거라. 당장. 사람들은 지금까지 병판이 화를 내는 모습을 본 적이 없었기에 다들 어안이 벙벙하였죠. 허나 화를 내는 병판의 표정은 오금이 저릴 정도로 무서웠답니다. 머슴들은 칠석이를 잡아다 멍석말이하기 시작을 하였습니다. 병판도 그동안 칠석이가 눈의 가시로 보였으니까요. 그리하여 이 일로 칠석이를 멍석말이를 하여 문 밖으로 던져버렸죠.
칠석이는 온몸은 피투성이가 되어 쓰러져 있었지만 눈만큼은 살기가 깃들어 섬뜩하였습니다. 한편 병판은 안방에 순실댁을 눕혀놓고 의원을 불렀답니다. 순실댁은 기절을 하여 의식을 잃었고 병판은 노심초사 순실댁이 아무 탈이 없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멍과 상처들은 며칠이면 치료가 될 것인데 문제는 명치에 큰 응어리가 있습니다. 마음의 병이지요. 치료가 가능한 것이요. 치료가 가능합니다. 허나 여인이 마음의 안정을 찾아야 가능한 일입니다. 병판은 순실댁 옆을 떠나지 않고 간호를 하다 그만 옆에서 잠을 자게 되었답니다. 순실댁의 의식이 돌아왔고 자신이 병판의 방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너무 놀랐죠. 헌데 온몸이 너무 아파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따뜻한 온기가 손으로 전달이 되고 있었답니다. 병판이 순실댁 손을 잡아줬던 거죠. 옥년아, 괜찮은 것이냐? 대감님, 죄송합니다. 어찌 제가 여기에 괜찮다. 난 옥년이가 내 옆에 있으니 안심이 되는구나. 많이 무섭지 않았느냐? 순실댁은 칠석이한테 맞는 순간 공포가 몰려왔고 숨을 쉴 수가 없었답니다. 순실댁은 눈을 감고 말을 하였습니다. 지금은 괜찮습니다. 허나 감은 눈에서는 눈물이 주르륵 흐르고 있었죠. 병판은 살며시 순실댁의 눈물을 닦아 주었답니다. 그리고는 순실댁에게 다가가 자신의 품 안에 넣어 안아 주었습니다. 순실댁은 병판의 품이 그렇게 따뜻하고 아늑할 수가 없었던 거죠. 순실댁은 자신도 모르게 스르륵 잠이 들었답니다. 병판도 자신의 품에서 안정을 찾는 순실댁이 있어 또 한 번 사내로 살아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죠. 한 달 후, 순실댁의 몸은 완전 회복이 되었으며 병판은 순실댁에 관한 모든 것에 초집중을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순실댁의 방을 병판의 옆방으로 옮겼으며 그 방에는 여인들이 필요한 모든 것을 갖춰주었답니다. 병판은 순실댁의 방을 손수 꾸미면서 마음이 얼마나 떨리고 설렜던지 이런 감정은 처음이었던 거죠. 순실댁은 서방한테도 받아보지 못한 사랑을 병판으로 인해 넘치는 사랑을 받고 있다고 생각이 드니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었답니다. 그리하여 순실댁도 병판을 위해 온 마음을 주기로 하였습니다. 병판은 순실댁의 적극적인 애교의 정신은 혼미해졌으며 순실댁의 매력에 헤어나올 수가 없었죠. 그렇게 두 사람은 사랑에 목말랐던 사람들처럼 진한 사랑에 젖어 헤어나오지 못하며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두 사람의 사랑에 금이 나는 일이 생겼지 뭡니까? 다름 아닌 순실댁의 서방이었던 철동이가 찾아온 거였습니다. 옥년아, 내가 왔다. 내가 얼마나 너를 찾았는지 아느냐? 이거 보거라, 너와의 혼인 계약서이니라. 너를 내쫓은 어머니는 작년에 돌아가셨다. 그러니 잠시만 기다려다오. 내가 방법을 찾아 옥년이를 데리고 집으로 갈 것이다. 우리의 관계는 이미 끝이 났소. 그러니 그 어떤 것도 필요가 없으니 그만 돌아가시오. 어찌 그러느냐? 옥년아, 나는 너만을 생각하며 살았는데 이렇게 매정할 수가 있다는 말이더냐? 부인이 이렇게 고생하는 줄도 모르고 너무 늦게 찾아 미안하오. 옥년은 어이가 없었습니다. 당신의 얼굴을 전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눈 내린 그 추운 날, 내쫓기고 있을 때 문틈으로 피식 웃던 당신의 얼굴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으니 거짓말은 그만하시오. 너의 기억이 잘못된 것이다. 나는 울고 있었느니라. 또한 나는 대를 이어야 했기에 너를 잡을 수가 없었단다. 이제는 나를 막을 사람은 없으니 안심하거라. 옥년이는 끔찍한 그날을 기억을 하니 온몸에 힘이 빠지고 정신이 혼미해졌습니다. 옆에 있던 병판이 말을 하였답니다. 이 사람은 지금 법적으로 나의 노비입니다. 그러니 이 집에서 그만 나가시죠. 좋소. 법으로 한번 싸워봅시다. 난 다시 나의 아내를 찾을 것이요. 철동은 씩 웃고는 나가버렸습니다. 옥년은 이불에 누워 생각을 하였죠. 김대감님을 연모하는 것은 나에게 허락되지 않는 모양이구나. 그렇기에 신이 나의 선택이 잘못되었다며 이렇게 알려주시는 건가? 그때 옥년이 자느냐? 잠시 들어가겠다. 병판이 방으로 들어오니 옥년은 일어나 앉았답니다.
마음이 그리도 복잡한 것이냐. 너는 나의 사람이다. 그러니 어떤 말에도 현혹되지 말거라. 병파는 옥년의 마음을 안심시켜주고자 들어왔는데 옥년의 얼굴은 벌써 절망적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허나 병파는 옥년을 놓아줄 생각이 전혀 없었기에 문제가 되지 않았죠. 대감님, 전 대감님과 함께한 날들이 제 생애 가장 행복한 나날들이었습니다. 또한 영원토록 대감님 옆에서 숨을 쉬며 살 수만 있다면 그보다 큰 행복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허나 동철이 그자는 쉽게 물러날 사람이 아닙니다. 대감님을 해칠 수도 있는 사람입니다. 허니, 너무 저를 위해 애쓰지 마셔요. 옥년아, 이것은 나를 위한 것이다. 나의 모든 것이 옥년으로 다 물들어 있는데 옥년이 없는 삶은 이제 상상도 할 수 없구나. 그러니 나를 믿고 기다려다오. 그렇게 말을 하고는 옥년이를 자신의 품에 안았습니다. 두 사람의 심장과 심장 사이에서는 세상에 없는 사랑의 꽃이 피어나고 있었답니다. 그 다음 날 병파는 수아들을 불러 말을 하였습니다. 칠석에 대해 알아보았느냐? 네, 칠석이는 어릴 때 이동철이라는 양반댁에서 일했던 덕양댁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때는 어렸기에 지금 순실댁이 누구인지 전혀 못 알아보는 듯합니다. 또한 이동철과 칠석의 관계가 의심스러워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내일이면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래, 수고하였다. 알아낸 것이 있으면 바로 보고하거라. 네, 병파는 옥년이가 보고 싶어 방으로 찾아갔습니다. 또한 칠석이의 존재를 알고 있는지도 궁금하였죠. 옥년아, 혹시 칠석이를 어디에서 본 적이 없느냐? 칠석이를 제가 어디에서 보겠습니까? 그럼 덕양댁을 아느냐? 네, 알지요. 대감님이 어찌 아십니까? 그럼 덕양댁의 아들도 기억을 하느냐? 네, 기억하지요. 이름이 잘 기억이 나지 않지만 생각나는 것은 이동철의 말을 잘 따랐다는 기억뿐이네요. 헌데 대감님이 덕양댁을 어떻게 아시는 겁니까? 그럴 일이 있단다. 옥년아, 이리 오너라. 병파는 웃으며 순실댁을 안고 이불에 누웠습니다. 나는 옥년이를 안고 있을 때가 제일 행복하단다. 오후가 되어 병판의 수아가 급하게 왔습니다. 칠석이는 동철이의 전용 보쌈꾼 노릇을 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동철이가 순실댁이 김대감댁에 노비로 온다는 것을 미리 알고는 칠석이를 먼저 머슴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하였던 거죠. 그리고는 순실댁을 보쌈해서 오라 하였는데 칠석이가 노비가 된 순실댁을 자신의 여인으로 만들 수 있을 거라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리하여 동철이는 칠석이가 보쌈을 해오지 않으니 답답하여 무리수를 두고 순실댁을 찾아온 것이지요. 그래, 알았다. 수고했다. 병파는 화가 머리 끝까지 났으며 두 사람의 만행을 안 이상 가만히 놔둘 생각이 없었답니다. 그리하여 병파는 관아에 있는 이석주 사또를 불렀습니다. 김대감님께서 저를 불러주시고 무슨 일이 있으신가요? 그래, 오랜만이구나. 그동안 여러 고을에서 여인들이 없어졌던 실종사건 범인을 잡았느냐? 그 문제는 아직 해결이 되지 않고 있어 백성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웃 고을에 사는 동철이라는 자와 우리 집 머슴 칠석이를 조사해보거라. 그자들이 맞을 것이다. 그렇습니까? 그 자들을 당장 잡아들여 조사를 하겠습니다. 사또는 동철이와 칠석이를 붙잡아 따로 조사를 하였는데 처음에는 모르는 일이라고 시치미를 떼었죠. 어차피 너희들이 했다는 증거는 차고 넘친다. 허나 먼저 실토하는 자에게 좀 더 가벼운 형벌을 내리려고 한다. 어찌하겠느냐? 이 말을 듣고는 누가 먼저라 할 것도 없이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였답니다. 사또는 한숨이 나왔습니다. 그들의 자백을 얻기 위한 사또의 질문이었던 거죠. 보쌈한 처녀들은 다 어디에 있는 것이냐? 섬에 있습니다요. 섬에 함께 가보았는데 여인들도 많았지만 동철의 아이들도 많았답니다. 그리하여 보쌈한 여인들에게 동석의 재산을 나눠주어 아이들을 잘 키울 수 있게 하였습니다. 또한 동철과 칠석이는 차명으로 다스려야 하나 바로 죽이는 것보다는 살면서 고통을 느끼라는 뜻으로 평생 제주도로 유배를 시켰습니다. 동철과 칠석이는 죽어야 고향으로 올 수 있는 신세가 되었죠. 그리하여 병파는 순실댁 옥년이를 지킬 수 있었답니다. 병파는 옥년이와 대청마루에 앉아 말을 하였습니다. 옥년아, 이번 바둑 내기는 소원 들어주기 어떠하냐? 하겠느냐? 좋습니다.
이번도 제가 이길 겁니다. 긴장하고 계셔요. 제 소원은 무시무시하니까요. 아이고, 무섭구나. 하하하하. 두 사람은 내기 바둑을 시작하였고 다른 날과 다르게 긴장감이 감돌았답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 옥년이의 표정이 심각하였죠. 대감님, 이번 바둑은 대감님이 이기셨습니다. 소원이 무엇입니까? 심통난 옥년의 표정을 보고는 병판이 숨 넘어가게 웃었습니다. 옥년은 그런 병판에 웃는 얼굴을 보니 멋있어 보였답니다. 옥년아, 내 소원은 말이다. 옥년이가 평생 내 옆에 있는 것이다. 옥년은 말없이 병판을 보았습니다. 그리고는 병판에 손을 잡고 방으로 살랑살랑 들어갔죠. 중년이 되어 나누는 사랑은 한층 더 깊었고 요염하였답니다. 그리하여 두 사람은 평생 서로를 바라보며 행복하게 살았다는 벚꽃 야담 이야기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세요.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벚꽃 야담과 좋은 인연을 맺어 항상 행복이 가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